안녕하세요. 예솔분재원 분재 전문가 이재령입니다. 자, 주목이죠. 이게 한번 전부 우리 감독님 얼굴 쥐어 뜯듯이 이렇게 한번 뜯었었는데, 이게 지금 두 번째 이렇게 순이 지금 길게 자라납니다. 또 이렇게 한번 뜯어야 되는데, 이게 뜯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죠. 뜯는 건 별건 아닌데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말에 그래서 작심삼일이다 라는 말이 그래서 생겼는가 봅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요 뜯어내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 장마철이 시작됐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6월 25일에서부터 약 7월 한 15일까지, 그래서 한 3주 정도, 20일 정도, 그래서 장마철이 시작됐다라고 그러는데, 이 장마철은 참 식물에게 있어서는 아주 특별한 기간입니다. 물론 사람들한테도 좀 특별하죠. 이유는 일단 사람은 좀 굉장히 습기가 높기 때문에, 온도는 높고 습도도 높기 때문에 좀 불편해요. 더더구나 햇볕도 잘 안 비치니까 사람들이 좀 우리 부감독님 어때요? 장마철 되면 짜증이 많이 나죠. 근데 우리가 내는 짜증의 그 무게만큼 식물들은 좋아집니다. 그래서 내나 싹을 안 트고 있던 나무들도 요때 깨어나요. 요때 깨어나고, 그 다음에 성장이 정체되어 있던 나무들도 이때 탄력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장마철이다라고 하는 것은 식물한테 봄보다 오히려 더 좋은 시기다라는 거죠. 성장의 최적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이 장마철에 무조건 좋기만 한 것은 아니죠. 세상에 모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또 지켜야 할 것이 있고요, 챙겨줘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마철에 가장 먼저 챙겨줘야 될 것. 자, 부감독님은 분재 경력이 좀 많으시니까 아마 장마철에 가장 먼저 뭘 신경 써야 될지 알고 계시죠? 아니? 몰라요? 예. 자랑이에요? 여기서 관리를 다 해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장마철에 가장 먼저 신경을 써야 될 것이 물주기입니다. 첫 번째. 이게 장마철에는 비가 일정히 하루에 50mm면 50mm, 100mm면 100mm 이렇게 꾸준하게 내려주면 좋은데, 그리고 매일 골고루 뿌려주면은 물 주는 것에서 해방이 되죠. 그런데 이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느 날은 많이 내리기도 하고요, 어느 날은 건너뛰기도 하고, 어떤 날은 무릎까지 찰 정도로 막 집중으로 쏟아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매일 아침 일어나서 물을 줄 때는 이 물주기가 문제가 안 되는데,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거나 물을 많이 맞았다라고 생각이 되면 이거 물 줘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하는 경우가 생기죠. 그렇죠. 이 고민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사람이 꼭 자기 편이에요. 자기 편을 대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비 오게 생겼으니까 오늘은 안 줘도 되겠지. 그런 날에 오후에 되면 나무가 꼬들꼬들 장작개비가 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에 이릅니다. 한마디로 삐삐 마르는 거죠. 그래서 이 분재인들, 다른 사람들도 그러겠지만 분재인들은 항상 일기예보를 끼고 살아야 돼요. 첫 번째로는 일기예보를 끼고 살면서 물을 줘야 될 것인가 안 줘야 될 것인가를 갖다가 정확히 판단을 해야 됩니다. 물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 실내 습도도 높고 이 분이 마르는 속도도 느려지기 때문에 평소보다 약간 덜 줘도 돼요. 그러니까 이 맑은 기간이 한 3, 4일 계속 된다라고 그러면 매일 줘야 되겠지만은, 하루 걸러서 하루 정도 비가 온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물도 하루 걸러서 하루 정도 주면 됩니다. 근데 야유에 있는 나무들은요, 이게 마르면 치명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낮에 비가 온다라고 했으면은 사실은 물을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나무가 말라 있기 때문에 물이 필요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장마철에 첫 번째 신경 써야 될 것이 뭐냐?
물 주는 것 절대 빼먹지 마라라는 거예요. 이때 장마철에 나무를 물 말려 죽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안심하고 어디를 갔다 왔는데, 비 내린다라고 해서 갔다 왔는데 집에 오니까 이 나무가 마르게 되면 이 순이 이렇게 끝에 꼬부러지게 되죠. 순이 다 꼬부라져 있고 잎은 싹 쏟아지고, 그런 경우 허다합니다. 이 전문가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촬영할 장소로 가죠. 돌아설까요? 자,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나무가 이렇게 왕창 성장을 하면은 이제 거름에서 해방이다. 부감독님 맞아요? 아니요. 안 맞아요? 그럼 장마철에도 거름 줘야 된가요? 일정 기간 줘야 되지 않을까? 장마철 기껏해 일주일에 한 번씩 액비는 주는데 3번이면 되는데, 그 덩이 거름은 일단 걷어내는 것이 원칙이죠. 왜? 장마철에는 요게 분이 마르는 속도가 아주 느리거든요. 분이 마르는 속도가 느리니까 이 덩이 거름 같은 경우는 고게 곧바로 마르지를 않아요. 그 마르지 않고 농약 눅눅해 있으면은 일단 냄새가 아주 심합니다. 겪어보셔서 알죠? 예. 냄새 심하죠. 그 냄새가 심해지면 두 번째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이 날벌레들이 따라 나와요. 그래서 이 날벌레가 엄청 많이 꼬이게 되죠. 나오지. 구더기도 나온가요? 예. 예. 그러니까 날벌레가 아니고 기어다니는 벌레가 낀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요 물을 줄 때마다 이게 마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덩이 거름이 쉽게 말해서 분해가 되죠. 분해가 돼서 화분을 갖다 점차 덮어 가는데, 문제는 이 덩이 거름의 부서진 입자가 흙과 흙 사이의 간격을 막아서 물 빠짐도 좋지 않게 만들죠. 그 다음에 화분을 굉장히 지저분하게 만듭니다. 부감독님 맞아요? 예. 부감독님이 인정했으니까 3가지. 그래서 그러면은 이 장마철에 가장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 진짜 액비죠. 액비는 냄새도 거의 줄 때만 잠깐 나고 안 날 뿐더러 벌레도 꼬이지 않고 화분을 지저분하게 만드는 일도 없고, 그 다음 효과는 또 즉각 나타나잖아요. 그럼 모든 나무에 다 액비를 줘야 될까요? 저는 작년까지는 모든 나무에 액비를 다 줬어요. 근데 그렇게 주다가 제 스스로 또 깨우친 것이 있습니다. 뭐냐? 그래서 이 미친 나무들이 많이 나오는구나. 우리 나무 지금 이쪽으로 한번 비춰보세요. 지금 올해 분갈이한 나무도 이렇게 서서히 지금 미쳐가기 시작하잖아요. 이쪽에 어떻게 다 분갈이한 나무만 있는데, 분갈이 안 한 나무 이쪽 한번 잡아봐 주세요. 이렇게 나무들이 미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나무한테 액비를 주면 또 어떻게 될까요? 또 이제 도장지가 더 많이 생기고 완벽하게 미쳐버리죠. 네. 완벽하게 미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무 수영도 흐트려 붙여버려요. 그래서 장마철에는 액비를 집중적으로 주는데 어떤 나무에 중점적으로 주느냐? 올해 분갈이한 나무. 첫째예요. 올해 분갈이한 나무. 근데 올해 분갈이한 나무도 장마가 시작되면서 분갈이한 외철쭉 종류는 절대 주시면 안 됩니다. 외철쭉 주면 안 돼요. 외철쭉, 이 장마철에 분갈이한 외철쭉은 9월 이후에 그때 집중적으로 주는 거예요. 지금 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올해 분갈이한 나무인데, 소나무도 줘도, 소나무도 이렇게 세력이 회복돼서 나오는 나무는 줘도 돼요. 그 다음에 잡목은 거의 지금 활착을 했기 때문에 잡목은 주어서 세력을 막 끌어올려야 됩니다. 분갈이한 나무예요. 분울림한 나무가 아닙니다. 분갈이한 나무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나무들도 사실은 지금 액비를 몇 번 주기 시작해가지고 탄력을 받기 시작했는데, 이게 지금 올해 분갈이한 나무입니다. 올해 탄력을 이제 지금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기 시작했는데, 얘들도 조금 더 세력이 강하게 밀고 나올 수 있도록 얘들도 장마철에는 집중적으로 줘야 돼요. 그래서 장마철에는 장마 시작할 무렵에 전체 주었다 그러면 장마가 끝날 무렵에 전체를 주시고, 중간에서는 한 번쯤 건너뛰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나무를 건너뛰느냐? 세력이 좋은 나무. 그 다음에 완성목 있죠. 이 완성목도 건너뛰시는 게 좋아요. 완성목도 장마철에 거름을 주면은 가지 수영이 좀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그때 건너뛰시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감독님이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앞에 지금 이 날벌레들이 좀 왔다 갔다 하는데 보이십니까?
우리 날벌, 벌레 아니야 이거? 이게 지금 하루살이들이 이렇게 좀, 하루살이. 하루살이들이 좀 돌아다니는데, 장마철에 여러분들이 또 각별히 신경 써야 될 것이 뭐냐? 병해충 관리예요. 이 나무가 이렇게 무성하게 자라나면요, 습도도 높고 무성하게 자라나고 또 이게 새순이 또 많이 자라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병해충이 극성을 부립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지금 세지소사거든요. 근데 이파리가 좀 이상하죠? 예. 불그스러움하고 그러네. 예. 시들었네. 시들었죠? 예. 이게 왜 그러는지 혹시 아세요? 혹시 과습해서 그런가? 과습해서 그런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나무들이 그 나무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그러죠. 예. 지금 왜 그런지 혹시 아세요? 그럼 그건 물어봤구나. 자, 이건 과습이 아니고 응애 피해입니다. 응애. 예. 이 잡목의 경우에는 응애 피해가 이렇게 곧바로 나타나요. 지금 응애약을 준 지가 한 달 정도 돼가지고 지금 또 응애약을 줄 때가 됐는데 제가 볼 때 한 일주일 정도 지금 응애약 주는 타이밍이 놓친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응애가 집중적으로 먹으니까 이 이파리가 끝에가 선명하지를 못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집안에서는 이 응애가 이만큼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나무를 갖다 밀식을 하기 때문에 유독 이런 병해충이 더 심해요. 근데 여러분들 그 나무 욕심이 많은 분들은 아마 가정에서 베란다도 이와 못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이 주의해야 될 것이 이 병해충 방제입니다. 올해 병충해는 올해 응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한데 다른 벌레류는 그렇게 심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해마다 그에 유난히 더 극성을 부리는 이 병충해들이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 응애가 지금 굉장히 다른 해보다도 더 열심히 제가 키우는 애지중지 키우는 세지소사 이 새순을 뜯어먹겠다고 아마 영양분이 많으니까 아마 더 달라붙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응애를 비롯해서 병해충 방제를 하시는데 이 병충해 방제를 하고 나서 최소한 누구는 2시간이다라고 그러고 누구는 뭐라고 그러는데 비 안 오는 날 오후에 농약을 전부 살포하시면 됩니다. 예, 확실히 응애예요. 근데 여기 보면 요 밑에 이런 데는 원래 응애가 예전에 나왔던 요런 잎들이 누리끼리 해주고 뭐 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새순이라서 이렇게 되면 응애다. 거시기 나무를 해먹을 때 이 묵은 딱딱한 잎을 가지고 해먹어요. 새순 가지고 해먹어요. 새순 갖고 해먹겠지. 그럼 응애는요? 그러겠네. 간단하죠? 그러니까 여린 저기를 갖다가 그러죠. 빠먹는다 이거죠? 그러죠. 진딧물도 보면은 이 오래된 순에는 안 붙어요. 다 새순에 붙습니다. 그건 이해하시죠? 예. 그러니까 응애도 그러고 진딧물도 그러고 다른 이렇게 꿈틀꿈틀 기어가는 이렇게 발 많이 달린 그 동물들이 있죠? 이런 것들도 요때 집중적으로 많이 발생을 하는데 잠깐 방심하면은 하루 정도 지났는데 이파리를 싹 전멸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잎따기를 안 했는데 벌레가 잎따기를 다 해준 거죠. 그러는 경우도 종종 생깁니다. 여기는 이제 정기적으로 하니까 이런 경우는 굉장히 심하죠. 그러니까 똑같은 나무라도 봐보세요. 이 나무하고 이 나무하고 나란히 있잖아요. 이 나무는 지금 응애 피해 거의 안 입었죠. 근데 이 나무는 응애 피해 엄청 입었죠. 이게 나무마다 이렇게 조금 편차가 심합니다. 이 똑같은 소사나무라도 그래요. 이런 거는 좀 상태가 양호한데. 네. 이것은 좀 양호한데 이런 경우는 좀 굉장히 심하죠. 근데 요 나무나 지금 분갈이 주기는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나무는 이게 봄에 자라나온 새순이 아니고 한 달 전에 이 순짓기를 하고 나서 이후에 나온 순이에요. 그러면 이거 어차피 다 잘라낼 거거든요. 잘라낸다라고 하더라도 없애야 될 것은 없애야죠. 그죠? 네. 자, 이렇게 또 이렇게 특별하게 장마철에 조심해야 될 것 있던가요? 참말로 세상 편하게 사는 우리 감독님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장마철 분재 관리 3가지 조심하라라고 그랬죠. 첫째로는 물 관리 절대 빼먹지 마시고요. 근데
장마철에는 사실 오후 엽수 별로 필요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비가 뭐 매일 오는 것도 아니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햇볕은 쨍쨍 찌고 그때는 그러니까 아침에 주라는 얘기죠. 아침만? 일기예보를 끼고 살으라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낮에 잠깐 줘도 되는데 이 새순 같은 경우는 가뭄을 아주 잘 타요. 근데 묵은 순은 우리 사람도 그러잖아요. 어린 아이 같은 경우는 추위와 더위에 약한데 어느 정도 나이를 먹으면은 이 추위와 더위를 좀 견디는 힘이 생기죠.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봄에 처음 나왔던 이파리들은 좀 견뎌줘요. 근데 새순은 바로 꼬부라지죠. 그치. 물이 부족하다 싶으면. 그럼 빨리 주면 돼요. 뭐, 이게 원칙이다라고 그러는 것이지, 그만큼 신경을 쓰라는 얘기지, 제가 뭐 언제 주라고 했다고 반드시 주고, 이런 건 없습니다. 사는 것에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없듯이, 예, 있겠네요. 착한 일 하고 살아라, 뭐 좋은 일 하고 살아라. 그러니까 그런 정도가 마르면 물 줘라, 이 정도 되겠죠. 엽수 소품의 경우에는 이제 종종 생기는데, 장마철에는 안 생겨요. 장마철에는. 저도 여기 우리 집도 지금 4월 달부터 지금까지도 낮에 오후 3시경 한 30분 이렇게 자동으로 이 엽수를 주거든요. 물론 소나무도 주고 뭐 잡목도 주고 다 줘요. 이렇게 주는데 이것은 이제 보통 이 물을 오전에만 주고 나서 하면은 조금 많이 말라요. 더더구나 우리 분재대가 이런 게 아니고 통풍이 굉장히 잘 되게 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이 더 필요로 하더라고요. 자, 이 정도 해서 장마철 분재 관리, 혹시라도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예전처럼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예술분재원 이재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